새벽 뎃바람부터 비린내가 골목을 휘감았어요. 짭짤하고 날카로운 그 냄새는 순옥에게 40년 가까이 이어온 삶의 향수나 다름없었죠. 고무장갑 낀 손으로 능숙하게 칼을 놀려 싱싱한 고등어 배를 갈랐습니다. 쩍, 쩍, 뼈와 살이 분리되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고요. 붉은 내장과 핏물이 흰 앞치마에 튀어도 순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찬물에 손을 담가봐도 시린 줄 모르고 오직 해 뜨기 전 손님을 맞을 준비에만 몰두할 뿐이었죠. 좌판에 가지런히 놓인 은빛 고등어, 붉은빛 돔, 기다란 갈치들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새벽 공기 속에서도 제 빛깔을 뽐냈습니다. 갓 잡은 생선 특유의 싱싱한 윤기가 좌판 위를 가득 채웠어요. 아이고, 순옥이네. 오늘 고등어 참 실하네. 어째 매일 이렇게 좋은 것만 가져다 놓는데요? 옆 좌판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덕자 안악이 고개를 빼꼼 내밀며 너스레를 떨었죠. 어머니, 오늘은 갈치도 좋수다. 어제 막 들어온 놈들이에요. 덕자 씨네 콩나물만큼이나 싱싱하죠. 순옥은 그제야 피곤했던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덕자 안악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정겨운 소음들이 시장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생선을 고르는 아주머니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 연탄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파는 할머니의 구성진 목소리, 새벽 배달을 서두르는 오토바이 청년의 굉음까지 이 모든 것이 순옥의 삶이었고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굽은 등은 이제 익숙한 자세가 되었고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움직인 몸은 벌써부터 뻐근했지만 순옥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 무렵 잠시 짬을 내어 낡은 양은 냄비에 담긴 보리밥과 김치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마는지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죠. 뜨거운 밥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저 쑤셔 넣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순옥의 눈은 좌판을 훑었고요. 이따금 찾아와 순옥의 안부를 묻는 갯돈 멤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푸근한 인상의 김 여사, 덩치는 산만해도 마음은 여린 박 사장, 그리고 매사 꼼꼼한 이 주사 아줌마까지. 다들 갯돈이 자기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꼬박꼬박 불입했고 순옥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순옥은 늘 조심스러웠죠. 갯돈은 순옥의 작은 집 안방에 놓인 낡은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한 함과 다름없었지만 순옥에게는 그 어떤 보물상자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고등학교 3학년인 미경이가 교복을 입고 좌판 앞에 섰습니다. 뽀얀 얼굴에 앳된 미소가 순옥의 피곤한 눈에 잠시 생기를 불어넣었죠. 미경이의 맑은 눈을 마주하면 순옥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은 엄마가 일찍 들어갈게. 응, 엄마. 오늘 저녁엔 갈치조림 해주면 안 돼? 미경이는 살짝 눈을 찡긋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갈치조림 해주지. 대신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순옥은 피식 웃으며 미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미경이가 총총걸음으로 사라지고 순옥은 다시 생선 비늘을 긁어냈어요. 미경이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순옥의 입에서 문득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 만식은 요즘 부쩍 술이 늘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툭하면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어요. 툭하면 물건을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순옥의 속을 뒤집어 놓았죠. 아들 성철이는 대학에 다니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비며 생활비며 쪼들리는 살림에 보탬이 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덩치 큰 아들이 밤늦게까지 편의점이며 식당을 전전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면 순옥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옥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금고 속 갯돈을 헤아렸습니다. 갯돈은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니었어요. 순옥에게는 가족의 마지막 보루이자 혹시 모를 불행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패와도 같았죠. 이 돈이 없었다면 이 가족은 진작에 풍비박산 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갯돈은 순옥의 책임이자 그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순옥은 늦게까지 시장에 남아 좌판을 정리했어요. 마지막 손님까지 보내고 바닥에 떨어진 비늘과 생선 부스러기를 쓸어 담았죠. 비릿한 냄새가 옷에 배었지만 이제는 무덤덤했습니다. 몸에 밴 냄새는 순옥의 하루를 증명하는 훈장 같았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가 순옥의 피로를 더욱 가중시켰죠. 만식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성철이와 미경이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겠구나 싶었죠. 순옥은 씻지도 않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금고를 확인하려는 참이었어요. 낡은 금고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장롱 뒤편 벽에 기대어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순옥은 익숙하게 허리춤에 늘 매달려 있는 낡은 천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찾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훅!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늘 맡던 냄새였지만 오늘은 유독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깊숙이 손을 넣어 돈뭉치를 더듬었어요. 두툼한 지폐 뭉치가 손끝에 닿아야 하는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늘 꽉 차 있던 공간이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쿵 하고 발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텅 빈 바닥의 차가운 금속분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깊이 손을 넣어 휘저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금고 바닥을 쓸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순옥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쉰 목소리가 순옥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마르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금고 문을 활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있는 금고 안은 마치 순옥의 마음처럼 허망하게 느껴졌죠. 갯돈이, 그 많던 갯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순옥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텅 빈 금고만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핑 돌았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누가 가져간 거야. 순옥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 갈라져 나왔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만식의 얼굴이었어요. 술에 취해 새빨개진 얼굴,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설마 만식이? 아니, 그럴 리가 없었죠. 만식은 갯돈의 존재는 알았지만 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금고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멀쩡했어요. 억지로 따거나 부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자물쇠는 굳게 닫힌 채였고요. 순옥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저 텅 빈 금고의 검은 구멍만이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었어요. 갯돈은 시장 사람들의 피땀이었습니다.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귀한 돈이었죠. 그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장은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내일 김 여사가 개를 타러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순옥은 그 사실이 떠오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김 여사에게 그리고 다른 개원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순옥은 금고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밖에서는 새벽닭이 울고 어슴풀에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희뿌연 여명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순옥의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았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대체 누가? 어떻게? 금고는 멀쩡했고 열쇠는 언제나 그녀의 허리춤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죠. 그렇다면 가족 중 한 명일까요? 성철이와 미경이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었죠. 누구보다 순옥의 고생을 잘 알고 있었고요. 만식은 늘 돈에 쪼들렸지만 남의 돈에 손댈 사람은 아니라고 순옥은 굳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러나 그의 잦은 술주정과 도박 소식은 순옥의 마음 한구석을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식의 얼굴을 다시 한번 흘깃 바라봤어요. 깊은 잠에 빠진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죠. 그 평온함이 오히려 순옥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핏기 없는 얼굴로 순옥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가 굽은 듯 뻐근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만식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죠. 그는 하품을 크게 하며 순옥을 발견했습니다. 어이, 벌써 일어났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평했어요. 하지만 순옥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했죠.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만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는 듯이요. 만식은 순옥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순옥은 그 걱정마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갯돈이 없어졌어. 순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마치 모래알이 흩어지는 것처럼 힘없이 흘러나왔죠. 만식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갯돈이 없어졌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만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순옥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금고에 아무것도 없어. 순옥은 겨우 한마디를 더 뱉어냈습니다. 만식은 순옥을 밀치고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낡은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만식은 금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순옥처럼 털썩 주저앉았죠. 그의 눈빛은 텅 빈 금고 안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누가 그랬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은 순옥을 향했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순옥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한 채 그들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난 아니야. 난 어젯밤 늦게 들어왔어. 당신이 먼저 들어왔잖아. 순옥의 목소리에는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나도 아니야. 내가 왜 남의 돈에 손을 대? 만식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의 시선이 오갔지만 답은 없었죠.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오고 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성철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성철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잠기운이 가득했죠. 순옥은 성철이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성철아, 갯돈이 없어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간신히 나왔습니다. 성철이의 얼굴에서도 순간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금고를 본 성철이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고 눈은 금고 안을 뚫어져라 응시했죠. 이게 무슨,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철이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죠.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갯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이 상황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니 결코 꿈이 아니었죠. 그날 아침, 순옥은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하루도 거르지 않던 일이었죠. 그녀의 좌판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순옥의 마음처럼 허전했습니다. 미경이는 학교에 갔지만 성철이는 어머니를 위로하겠다며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순옥의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죠. 그러나 위로의 말은 순옥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사라진 갯돈과 그 돈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했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온몸을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갯돈을 타러 온 것이었죠. 순옥은 김 여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다시 한번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김 여사의 밝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만식이 대신 김 여사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이고,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만식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이네. 오늘 개 타는 날이라서 일찍 왔네. 순옥이는 어디 갔어? 벌써부터 안 보이고.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순옥의 얼굴을 찾으며 집안을 둘러봤죠. 만식은 순옥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순옥에게 향했지만 순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김 여사님, 그게 말이죠. 만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 여사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순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김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김 여사님, 죄송해요. 갯돈이 사라졌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겨우 기어들어가는 듯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김 여사의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순옥의 고백에 김 여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였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김 여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통을 울릴 듯이 높았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장통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순옥의 집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갯돈 멤버들이 하나둘씩 몰려와 순옥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순옥이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피 같은 돈이 어디로 갔단 말이야? 한 아주머니가 순옥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순옥기만 믿고 맡겼는데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아주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 말 외에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죠. 만식은 옆에서 쩔쩔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분노에 묻혀버렸죠. 성철이는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사람들의 비난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성철이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그의 목소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들은 순옥의 집으로 몰려와 금고를 확인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순옥은 그들의 손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냄비가 굴러다니고 이불이 헤쳐지고 살림살이가 여기저기 흩어졌죠.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요. 아니, 그들 눈에는 순옥이 도둑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순옥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의 좌판은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좌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죠. 갯돈 멤버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녀는 텅 빈 금고 앞에서 울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 답 없는 질문만이 그녀의 마음을 맴돌았죠. 만식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찾아 마셨고 밤에는 만취한 채 들어와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무기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철이는 어머니 대신 시장에 나가 좌판을 지키려 했지만 사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지나갔고 어떤 이는 대놓고 수군거렸죠. 미경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도둑딸이라는 끔찍한 소문이 학교에까지 퍼져버렸으니까요. 온 가족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어요.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순옥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금고 열쇠는 늘 그녀의 허리춤 주머니에 있었지만 딱 한 번 지난달 만식이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그녀가 잠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열쇠가 달린 주머니를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만식은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 다시 나갔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물이라도 마시러 나왔던 걸까요? 혹시 그때 순옥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줄기 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만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요. 여보, 혹시 지난번에 술 취했을 때 내 주머니에서 무엇 꺼내 간 적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듣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 주머니를 뒤져? 그리고 내가 술 취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방어적인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격앙된 반응이 오히려 그녀의 의심을 더욱 굳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박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한 번만 쓰고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 만식의 목소리는 바닥을 기는 듯 희미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순옥의 발치에 닿을 듯 숙여져 있었죠. 그의 손은 덜덜 떨리며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힘이 거짓말처럼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쿵 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맥없이 주저앉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빈 가슴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피땀 같은 돈을 모아 만든 갯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요. 이 상황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순옥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요. 만식은 순옥의 발 앞에 엎드린 채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술에 절어 빗기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술에 취해서. 그때 당신 열쇠 주머니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걸 보고 정말 딱 한 번만 쓰려고 했어. 그의 변명은 너무나 구차하고 비겁했습니다. 순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오직 배신감과 절망감만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순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만식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김 사장한테 빚 갚고 나머지는 아직 있어. 내가 다시 돌려주려고. 정말이야. 그의 말은 너무나도 가늘고 불안했습니다. 만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돈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게 나머지 돈은 내가 술에 취해서 잃어버렸어.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만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누구 돈인데? 시장 사람들 목숨 같은 돈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식은 순옥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울먹이며 미안해 하고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식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그녀의 가족은 파탄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기면 그녀는 시장 사람들의 비난을 평생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 자신도 성철이의 학비 때문에 갯돈에 손을 댄 적이 있었죠. 그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녀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삐걱이는 소리도 없이 문이 스르륵 벌어졌죠. 성철이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싸늘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옥은 성철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성철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성철이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철아, 미안하다. 그녀의 사과는 어디까지 미안하다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성철이의 시선은 만식을 지나 순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말 안 했어요? 왜 아버지를 감싸려고 했어요? 성철이의 질문에 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 아팠습니다. 성철이는 다시 만식을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시장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고요? 만식은 성철이의 비난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일 뿐이었죠. 방 안은 무거운 침묵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아침 성철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성철이는 만식이 가져온 돈뭉치를 들고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돈뭉치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라도 돌려드려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게요. 성철이의 말에 순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학비 때문에 자신이 먼저 손을 댔던 갯돈이었죠. 이제 아들이 그 돈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차마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성철아. 네가 왜? 이건 엄마가 해결할 일이야.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철이는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가족의 일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철이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갯돈 중 남아있는 돈을 들고 순옥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성철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품 안의 어린아이 같았던 아들이 이렇게 훌쩍 커버린 줄 몰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비록 좁았지만 그 위에 얹힌 책임감은 산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성철이는 망설임 없이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옥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성철이의 어깨를 잡고 서 있을 뿐이었죠. 성철이는 김 여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갯돈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철이의 고백에 김 여사는 물론 주변에 있던 시장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만식이? 그럴 리가. 순옥이 남편이? 그들의 시선은 여태껏 순옥에게 향해 있었기에
만식의 이름이 나오자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철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아있던 돈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성철이는 갯돈의 절반가량을 김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돈 뭉치는 그의 손 안에서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돈 뭉치를 받아들고는 성철이와 순옥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그리고 약간의 연민,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대한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죠. 순옥은 성철이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갯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말하면 아들의 진심마저 의심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이 미안함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옥의 좌판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싸늘한 시선도 있었지만 성철이의 고백과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순옥의 좌판 앞에 서서 물건을 골랐습니다. 순옥은 그들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고개를 들면 미안함에 눈물이 핑 돌았고 고개를 숙이면 숨막히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텅 빈 금고 앞에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은 그녀의 양심을 갉아먹는 듯했죠. 성철이는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등교할 때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밤늦게 돌아올 때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순옥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녀는 베개 씻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만식은 그날 이후 술을 끊고 작은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속죄하려는 듯 매일 순옥과 성철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가라앉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순옥은 성철이를 불러앉혔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철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성철이는 순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겪어낸 듯 차분했습니다. 순옥은 한숨을 쉬고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철이의 등록금 때문에 자신이 먼저 갯돈에 손을 댔었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철이는 순옥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들은 깊은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어머니, 왜 이제야 말했어요? 순옥은 아들의 질문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들썩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겁이 났어.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너희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사실도 묻히고 너희 가족이 더 큰 비난을 받을까 봐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때의 가족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상점가와 역 앞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작은 기억이라도 괜찮습니다. 말로 남겨두면 예전엔 잘 말하지 못했던 생각이 지금이라서야 조금은 부드럽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도, 앞으로 그 시대를 알게 될 분들의 감상도, 두 이야기는 이곳에서 모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